오늘 워크숍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워크숍은 국민은행 공보관님 인사 말씀, 그리고 우리 SNS 회장님 인사 말씀, 기념 촬영, 그리고 오전 특강이 진행되고, 이곳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서포터즈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와 오후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워크숍이 끝나고는 개인별로 청남대를 탐방하시면서 시대 활동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보다 무서워. 현장에서 동료를 이룰 수 있다는 불안. 현장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러므로 내가 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신념. 제14 2018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의 동력이 된 대한민국.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젊음과 열정이 거리마다 피어나는 뜨거운 심장으로 활력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당신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대한민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전현직 소방관들의 정보 교류와 친선 동원을 위해 시작된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는 1990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프랑스, 영국, 홍콩, 대한민국 대구, 시드니를 거쳐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주.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뛰어난 도로망을 갖추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찬란한 중화문화유산이 숨쉬는 역사의 중심지인 이곳 충청북도 충주에서 또 한 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018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13회 2018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는 2013 세계조정 선수권 대회 및 2015 세계 무술축제 등 국제대회의 개최를 성공적으로 거둔 명품 스포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충주 종합운동장 포항체육관 강릉호 국제조정 경기장 등 스포츠대회에 최적화된 체육기반 시설에서 진행됩니다. 감기지 않는 너,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는 귀, 강인한 용기를 가진 당신, 화마와 싸운 승리의 순간을 누리고 따뜻한 화합의 정을 느끼고 그곳에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청남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대통령의 별장에서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국민들의 휴식처가 된 청남대가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파크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일찍 임금이 머물게 될 것이라는 신라시대 고생 원효대사의 예언대로 1983년 대통령의 별장에 자리하게 된 충청북도. 봄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뜻의 영춘제로 개관한 후 1986년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로 개칭되며 20년간 6명의 대통령이 472일을 머물며 휴식을 즐기는 한편 전국 구상한 특별한 공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4월 대통령의 별장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들의 생생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대통령 테마파크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청남대 본관과 오각천 등을 거닐다 보면 눈길 머무는 곳마다 추억이 되고 발길 닿는 곳마다 체험과 교육이 됩니다. 120여 종의 조경수들과
140여 점의 야생화가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더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 전시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온 청남대. 이곳 청남대가 국민교육과 화합의 장으로 또 역사의 장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변화와 보존이 공존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새로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역사의 숨결과 자연이 살아있는 청남대. 저 15년 동안 청남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안내사 안병석입니다. 사실 이거는 역사 강의하시는 분 설민석 선생 아시죠? 그분 인사하는 법을 따라해본 겁니다. 그분이 자기 경력을 다 강조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따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영상을 보시니까 말이 필요 없고 빨리 가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잠깐 제가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관광지든지 가면 전설이나 유래가 있어요. 네, 청남대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청남대 들어오실 때 매표소 오른쪽에 보시면은 댐이 있어요. 대청대 위에 보시면은 산 중턱에 절이 하나 있는데 현암사라는 절입니다. 다람쥐가 벼랑 끝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다 해서 다람절인데 한자에서 현암사입니다. 아까 만화에도 보셨죠? 신라 고승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에 일체 유신들을 깨달으시고 복귀하시다가 이 절에 머무시게 되는데요. 명상 중에 아래 지형을 내려다보시고는 왕자들 지형을 발견하신 거예요. 천년 후에 이곳에 호수가 생기면서 국왕이 머무는 나라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제청댐이 1975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착공되고요. 80년도 준공식에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대청댐 옆에 팔각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전망이 아주 좋아요. 여기다가 대통령 별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장태동 경호실장이 추진을 해서 83년도 6월에 착공하고 12월 27일 날 완공이 됐어요. 청남대에는 6개월 만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전부터 이제 연화보수라고 해서 연못에 연꽃이 떠있는 영상이 아주 좋다 그래요. 청남대가 그게 대청호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대청호 물의 근원지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문산에 있는 뜸봉댐이라는 곳이에요. 예전에 이제 태주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대기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기제 되는 날 드라마틱하게 저 멀리서 공항이 나르면서 새 나라를 열어라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샘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공항이 뜬 곳이라 해서 뜸봉댐입니다. 물이 거기서 여기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흐르는 거는 이제 군산 앞바다예요. 아까 이제 제가 현암사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절에 많이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를 내려다보면 이 건물만 보여요. 다른 데는 안 보입니다. 50대는 이 절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근데 거기 있던 스님들도 가만히 안 있었겠죠. 서로 대치상태로 있다가 정부 요원이 그 절에 머무는 방을 하나 마련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청남대를 대통령이 오시는지 궁금해하세요. 이제 개방된 이유는 이제 안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로가 이게 많이 생겼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대통령은 여기만 다니셨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오각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많이 사용하셨고, 김영삼 대통령 조깅을 쓰고, 개방인사 때 노무현 대통령 오셔서 골프하시고 자전거 타셨던 일화가 있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많이 이해하세요. 제일 불편하신데 산 꼭대기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배밭정자가 있는데 골프가 타고 가서 산책하실 때 배밭에서 배 깎아주신 일화가 있어서 조금씩 연관된 데다가 이름을 명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끝나시기 한 달 전에 한번 다녀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길 조성된 다음에 커팅식 하시고 여기 기념관에서 핸드프리딩만 만드시고 1시간 정도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계신 곳이 여기 기념관 별관이에요. 예전에 군인들이 사용하던 곳인데 250명의 군인들이 상주에서 근무하다가 개방한 지 열흘 만에 다 해단식 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관하고 청남대가 대통령께서 사용하셨던 물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나가셔서 5분 정도 가시면 대통령 생활하셨던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안내사가 있어서 그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오각정이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오각으로 만들어져서 오각정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오각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해하세요. 근데 국내에서는 좀 유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다 육각이나 팔각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공대에 지어져서 오각으로 만들었나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무궁화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고 원래는 여기 산책로로에서 아까 보신 양화장에 가시면 이제 기념관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헬기장을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개방 행사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는 첫 말씀이 청남대에 와서 사용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개방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두 빵 터졌습니다. 여기 보시고 이제 골프장인데요. 골프장이 사실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홀은 5개가 있는, 그림이 5개가 있고요. 티샷 하는 데를 10군데를 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고 대통령 동상 보시고 초가정까지 가셨다가 나오시는 길이 3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시는 길이나 노무현 대통령 길을 나오시면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등단으로 나오시면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오늘 좀 날씨는 좀 괜찮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는 그래도 좀 안전이 먼저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좀 건물 위주로 관람을 하시고요. 혹시 다음 좋은 계절 많잖아요. 다음 계절에 또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생업도 있으시고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남대 우리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이철승 과장님, 김유리 팀장님, 그리고 안경석 해설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러면 19호 태풍 홀릭이 얌전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9시를 기해서 단양 쪽으로 빠져갔다는 얘기를 듣고 오면서 홀릭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포스 그 워크숍이셔서 그거 방해 안 하려고 완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대가 1인 미디어 시대가 아니겠어요? 이 보면 저 밴드나 아니면 저희들이 SNS 저도 이제 즐기보지만 여기 김다현 선생님 앞에 계시지만 그 많은 활동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진짜 소중한 우리 홍보의 도지사, 홍보의 도지사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이제 7월 1일자로 민선 7기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충청부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가 다시 시작됐고 그런 이 즈음에 좀 자랑을 좀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좀 안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5기, 6기를 통틀어서 63조라는 그 투자 유치를 달성을 했고 보면은 그 경제 성장률, GRDP 성장률 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전국에서 1, 2위를 좀 달리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여기 서포터스 계신 여러분들이 충청도 홍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도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오늘 같은 날도 뭐 다른 이 태풍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지만 전달해드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지금 9, 10월에 저희 가장 큰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9월 9일에 시작되는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먼저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되고, 그 다음에 솔라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혁신도시에서 이제 이어지고, 10월 달에 우선 화장품 산업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이런 행사 하나하나들이 우리 서포터즈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홍보해 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충청북도가 잘 나가는 충청북도가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유재학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일정을 보면 빡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SNS만 만나다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서로 친목을 도모하시고 기억에 남는 이 청남대 추억을 많이 쌓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충청도를 위해서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부족한데 또 여러분께서 SNS 서포터즈 회장을 맡아주셔서 신나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해시어 스님을 비롯해서
아주 지역에서 우리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서 어떻게 사기에는 뿌듯하고 또 저로서 아주 여러 가지 영광스럽습니다. 아까 뭐 국무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은 우리 청남대에 와서 우리 함께 한다는 것도 큰 뜻이 있고 또 우리 솔릭 그 태풍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충북을 관통한다고 해갖고 저도 자다가 한 10번이 나가지고 박을 내려봤는데 우리 솔릭이 우리 서포터즈한테는 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좀 비를 뿌려주고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솔릭 태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시영 기사님, 우리 박혜원 공무관님, 또 우리 장현수 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관실의 각 주무관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사에 조금 관여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신문을 본다면 TV를 보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홍보의 수단이 됐지만 홍보로서의 효과를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가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를 도정을 홍보하고 또 우리 청남대를 비롯해서 관광지를 홍보해 주시고 또 먹거리 또 좋은 식당을 홍보해서 세계인들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구를 많이 찾아갖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회식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 우리 하트 한번 어떨까? 하트. 잠시만요. 하나, 둘. 됐습니다. 굉장히 잘 지나갔다. 너무 겁줬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막내 작은 아버님께서 전 기상청장이세요. 근데 기상청이라는 곳이 서울대가 모두 장악하고 있는 기관인데 유일하게 서울대 출신이 아닌 기관장이 되셨어요. 되시자마자 하신 게 너무나 연구적이고 너무나 막 그 집중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들과 기후와 생활에 관련된 소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정책으로 어떤 걸 하셨냐면 보통 옛날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기상청 예고 하나도 안 맞아.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제가 저희 삼촌한테도 아니 왜 기상청이 엉망이에요? 그랬더니 야 우리 기상청 체육대회 날도 비 온다. 한마디로 그냥 끝내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차라리 이 정책상으로 만약에 이런 커다란 이제 자연재해가 오면 정말 세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가 많이 올 거다, 엄청난 피해가 클 거다라고 아주 계속 공지를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살짝 약하게 지나가면 오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랬다가 만약에 엄청나게 피해가 오면 굉장히 원성을 많이 듣는 기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 어느 곳도 기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은 아직 정확히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오늘 너무나 다행히 밖에 뭐 거의 비도 그쳤고 날씨도 좋아서 워크숍 끝나시면 이 좋은 청남대를 구경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SNS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제가 감히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봤습니다.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와 인연을 맺은 거 굉장히 오래됐고요. 충청북도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의 또 뭐 서비스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민원인으로 가셨을 때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일단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요새는 검색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SNS로 소통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해졌죠. 홍보라는 게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어떻게 홍보해야 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차에서 쭉 내려올 때 라디오에서 광고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광고 멘트 자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영어로 뭐라고 해? 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이 I love you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면 당신을 사랑해서 좋은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영어로 뭐라 그래?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I love 유유제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로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 SNS 중요하다. 첫 번째, 보시는 대로 가치 판매 시대가 됐다. 두 번째는 고객이 까다롭다. 여기서 고객이라고 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나 자신에게 고객일 때가 있잖아요. 그 외에 뭐 회사도 고객이고 모든 일을 다 고객으로 봤을 때 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조금 더 쉽게 기본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가치라든가 이런 원론들은 저건 원론이니까 재미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끔 저런 원론 수업 한 번 듣는 것도 기억에 남겠다 이런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프가 딱 나오자마자 선생님께서 이건 아니지 갑자기 눈에 졸을 확 쏟아지실 수 있는데 이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농업경제부터 지금 현재 있는 체험경제까지 쭉 발전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게 6번 단계에 지금 와 계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연배가 있는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이 빵 아시죠, 선생님들? 네.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자, 저도 어렸을 때 이 빵을 먹고 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빵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20대, 30대 선생님들은 빵집이 없다? 라는 걸 상상을 못 하시죠? 제가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했었기 때문에, 흙수저였기 때문에 동네에 빵이라는 게 없었어요. 빵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건빵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건빵이랑 밀가루 이런 거 납품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징글뱅 빵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삼립이라는 빵 공장을 차리신 겁니다. 이 집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 장남 위주의 정책이셨던 거예요. 옛날 양반이라. 그래서 장남은 애기 너는 국내에서는 이제 한양대에 일어나고요. 그러면 너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너에게는 교육의 기회와 뭐 약간의 재산 요 정도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작은 아들은요. 뭔가 그 외국에 유학 보낸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 뭐 이런 신문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불안한 거죠. 작은 아들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저 수소문을 해보니까 드라마 중에 이제 빵왕 김탁보라고 있어요. 그 드라마가 이 삼립 스토리를 그대로 갖다가 한 거예요. 이 삼립에서 만드는 이때 당시는 이제 이미 배가 불러서 다들 이 빵들을 막 등한시할 때쯤인데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90년대 이 아들이 샤니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빵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빵만 파는 시대는 끝났다. 그 빵 안에 가치가 담겨야 된다. 그래서 캐릭터 산업을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자녀분들 키우셨을 때 왜 무슨 뭐 키티빵, 뭐 무슨 그 왜 뭐죠? 어떤 그 캐릭터 빵들 팔잖아요. 그 안에 있는 스티커 모으려고 애들이 빵 사먹고 빵은 버리고 막 스티커만 모으고 이랬죠. 그걸로 대박을 쳐서 샤니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자, 성장하고 나니까 나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내가 너무 맛있게 먹을 도너츠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걸 먹여주고 싶다. 들여왔죠. 뭐야? 그게 바로 우리는 SNS상에서는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서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말합니다. 소통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통에는 좋은 소통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악플들도 많이 달릴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악플에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무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터무니없는 악플은요 무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속상하시잖아요. 마음도 상하고. 어쨌든 내가 고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컨텐츠고 내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 나를 무시한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소통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두 개의 기업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또 이거 연배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은 잘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뭘까요, 선생님? 맞아요. 스토브치처럼 생겼지만 저 안에 있는 그 네모난 것만 보시면 피부나니까 이 담당자가 이상한 아줌마가 다 있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 1편 맞는 얘기이기도 하네 싶어서 미국 본사에 레포트를 하나 씁니다. 고객님이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서를 보냈어요. 본사에서 보니까 괜찮은 제안인 것 같은 거죠. 지금도 너무 잘 팔리고 너무 잘 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 그치 검은 거 막 이게 보이면 이상하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화이트로 그 고객님 요구대로 화이트 색깔로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왜 네모나게 만드냐 이거 네모내가지고 싱크대 다리 붙이니까 자꾸 떨어진다 얇고 길게 만들어라 바퀴벌레가 네모나게 생겼냐 막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 되게 얇고 길게 싱크대 다리용 그리고 코너에 네모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코너에 부채꼴용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화이트뿐만 아니라 체리목 그리고 이런 그 월넛 이렇게 색깔별로 다양하게 여기서 놀고 여기서 호흡하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만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따라다니잖아요. 그쵸? 여기는 약간 은행처럼 생기긴 했죠. 근데 이렇게 좀 희한해요. 카페베네가 돼요. 카페베네는 아닙니다. 이 카페베네가 이 은행 안에 들어있어요. 이 집은 어느 은행일까요? 색깔로 봐서는 약간 신한은행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신한도 아닙니다. 주먹 주시고 목탁 소리가 나도록 딱딱 두들겨주세요. 시작! 딱딱딱딱 아프시죠? 이거 아프신 선생님들은 지금 몸에 이상 있으신 거예요. 네, 딱딱딱딱 소리 나도록 네, 요게 오장육부를 건드려서 머리가 맑아지고 특히 두통 있으신 선생님들은 꼭 반드시 하루에 여러 차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 부위 뭉치는 거에 그렇게 좋은 혈자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손목 박수입니다. 손목 끝을 탁탁탁 두들겨 주시면 이 혈자리는 방광이랑 생식기를 관장하는 혈자리라서 아시죠? 힘이 좋아지고 우리 여자들은 뭔가 이렇게 생식기 기능이 좋아지면서 얼굴이 피부도 좋아지는 혈자리라고 해요. 근데 제가 전국 그 시도 교장 선생님들 세미나에 가서 이 박수를 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끝나실 때까지 계속 아니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는지 어쨌든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손등 박수입니다. 허리가 되게 많이 안 좋으시죠? 네. 오른쪽 얼굴 바꿔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네. 요게 바로 척추 요통에 굉장히 좋은 자리가 포스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눈과 코를 관장하는 손끝의 혈자리를 자극해주시면 쉽게 이 피로가 풀리고 콧감기 올 때 초기에 자주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박수 한번 하시면서 건강 한번 이렇게 혈액순환 좀 시키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끝날 때 제가 감히 또 전문가님들 앞에서 미국에서 드릴 얘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의 특징은 교재가 전혀 필요 없는 강의입니다, 선생님. 근데 교재는 언제 필요하시냐면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가면서 막 내가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거 필요해 그럴 때 이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고 열어보시면 엄청 지루하게 생겼어요. 저 나름대로 이거 고객 맞춤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글자체랑 이렇게 또 해줘야 좋아하세요. 이거 막 알록달록하게 하면 그림만 띵띵띵 몇 개 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제 교환에는 사실 글자가 없는데 이 교재에는 좀 심심하게 재미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점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2부에 잠깐 졸려서 저기 안드로메다 다녀오신 선생님은요 나중에 교재만 읽어보셔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제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또 담당해주고 계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인데요. SNS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까지도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어떠세요? 자, 제가 자체 모자이크를 좀 했습니다. 조금 야시시해서. 네, 자체 모자이크 했습니다. 그래도 실루엣이 보이긴 하죠. 이 예쁜 언니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을까요, 선생님?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선생님? 시계 방향이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시계 방향 갔다 와지고 네, 완전 돌았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놓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그리고 양쪽으로 다 도는 선생님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논쟁을 지키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요 좌뇌와 우뇌가 발달된 것들을 다르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선생님처럼 오른쪽 왼쪽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이시는 선생님들은요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되어 있으시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신 거죠. 보통은 시계 방향으로 많이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뇌를 더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좌뇌보다 우뇌가 조금 더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좌뇌는 아무래도 숫자나 이성과 관련된 뇌니까. 근데 뇌과학은 아직도 밝혀진 게 너무 없어서 사실 상관관계를 뭐라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에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선생님들은 나와 남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자신하세요. 네, 다르지 당연히 내맘 같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생각은 까마득하게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제가 한번 물론 시간이 짧아서 진단은 못 해드려서 좀 아쉽기는 해요, 선생님. 진단 키트로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선생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조언을 드리면 더 좋은데 그건 나중에 4시간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4시간으로. 네. 어쨌든 진단은 혹시 못하는데 선생님 진단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진단할 수 있는 거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스크라는 건데 선생님 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을 4개로 나누는 이 디스크라는 학문은 미국에 있는 윌리엄 박사가 만든 겁니다. 이게 1928년에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90년 딱 됐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운 학문이고요. 관련된 논문만 전 세계 어마어마하죠. 사실 사람의 심리, 행동 이런 걸 얼마나 파악하고 알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어려워요, 선생님. 좀 건방진 느낌이 있거나 명령조다 이런 뒤에요. 아이유형 선생님들은요 똑같이 말이 많은데 되게 수다스럽고 즐거워요. 그럼 아이입니다. S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만만해. 그럼 S고요. 말이 똑같이 없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어려워. 그럼 C입니다. 그래서 O형, B형, A형, AB형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들은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신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트렌드나 선생님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설명을 2시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조금 늦어지는데도 불만 하나 없으셔서 정말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각 영상위원회들이 있는데 제 차에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대 교수가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게 당연하고 이대 교수가 평상시에 그림을 그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도 시나리오를 가르치고 제작하는 거, 기획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도 그렇고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썼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 청풍영상위원회 관계자가 보고 한번 작품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2013년도에 추우라는 독립영화를 만들어서 대종상에 노미네이트 되고 그 캐나다 몬트리올 영화제에 전세계 그해 12작품 영화에 뽑혀서 그렇게 그 성과를 냈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감독이 되고 싶어서 계속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학문 분야가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좋은 기회가 있으면 계속 작품을 할 계획입니다. 오는 때여서요. 아직 우리나라에 드론이라는 게 아직 전혀 보급되지 않았을 때도 워낙 고가였고 지금 특수 분야였고 그래서 저거 해놓으면 앞으로 내가 좀 두고두고 좀 쓸만하겠다 생각해서 그때 당시 드론에 대해서 심각하고 좀 힘도 있게 파고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지금 요새 와서 이제 드론으로도 사업도 하고 있고 해외 웬만한 리조트들을 제가 다 찍었거든요. 무슨 그런 좀 맥브랜드 이런 그 리조트들이랑 호텔들은 제가 다 찍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방학 때는 계속 해외에 나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가봤는데 마다가스카르까지도 다 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드론까지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에는 지금 광고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전략적인 방법들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테고요. 뒤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왜 오늘 여기 와서 이 뒤에 부분에 드론이라는 걸 말씀드렸는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가격도 싸지고 정말 그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까지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제를 제가 정한 게 있는데 10분 만에 영상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저한테 배우고 가면 10분 만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바로 SNS에 10분 안에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나 홍보 어쨌든 간에 뭔가 지금 알리기 위해서 할 건데 요 단어 많이 들어보셨는데 혹시 구분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광고, 홍보, 선전이라는 게 도대체